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어, 콜앱 그냥 켜놓고 갔더니 이렇게 떠요? 이게 세션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임대한 거를 회수해 갔어요. 근데 다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하시고요. 네. 밑에 내려갈 때 이제 딕셔너리 타입부터 보시면 되는데, 음,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법만 거의 이틀째 나가고 있어요. 그죠? 음, 그만큼 양이 많아요. 제가 농땡이 친구 아니잖아요. 엄청 열심히 나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빨리 하면 힘드실걸요? 그죠? 그래서 나가기는 했는데, 거의 문법만 이틀 나가는데, 문법 이틀 나가는 거가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단단해지셔야 돼요. 문법이 단단해야, 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판다스에 해당하는 거가, 쉽게 와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 솔직히 이 딕셔너리 타입 이쪽은 판다스랑은 크게 또 관련이 없을 수가 있기는 한데 배운 김에 배워놔야 나중에 쓰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딕셔너리 한번 보실 건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키밸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앞뒤에 브레이스 가로 이걸 브레이스라고 합니다. 자, 브레이스 가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키는 종복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종복을 하시면 떻게 되냐면은 맨 끝에 있는 게 남아요. 여기가 종복이거든요. 키값. 앞에 여기를 키라고 하고요. 이쪽을 밸류라고 합니다. 이쪽을 밸류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걸 한번 자, 밑에다 B 하셔서 하나 만들어 내시고요. B에서 하나 만들어 내시고 예, 얘네들만 가져다 붙일게요. 얘네들만 가져다 붙이세요. 캐비넷이라는 변수 얘부터 일단 확인해 주실 건데요. 실행을 시켜보시고 실행시켜보시고 캐비넷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뒤에도 뒤에는 저기는 캐비넷이 아니고 뭐죠? 우리 그 축구 선수들이 본인의 유니폼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물품들을 가지고 있는 걸 캐비넷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지금 유재석, 김태호, 이서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 무한도전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도 본인이 입고 왔던 옷을 캐비넷에 집어넣고 그죠? 이 방송용어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맨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캐비넷에 유재석이 차지를 했고 100번 캐비넷에 김태호가 차지를 했는데 3번 캐비넷에 이서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3번은 누가 차지하는 거죠? 이서준. 뒤에 나오는 게 차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종복 불가라고 했는데 종복하면 결국에는 뒤에 있는 게 덮어 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3번하고 그 100번은 이렇게 이제 붙여보세요. 붙여봤더니 자 3번에 해당하는 건 현재 유재석 그죠? 이서준 중에 뒤에 있는 거인 이서준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고 100번은 얘밖에 없죠. 종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100번 안에는 캐빈에 누가 쓰고 있다? 김태우가 쓰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키 밸류 형태, 이게 키값이고 이게 밸류인데 키값을 호출하면 밸류에 있는 게 튀어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키값에 해당하는 3번을 얘기를 했더니 3번 안에 있는 유재석에 해당하는 게 튀어나오더라. 아니죠? 지금은 덮어 써주니까 이서준이죠. 이서준이 튀어나오고 100번에 해당하는 거 김태우 이렇게 튀어나오더라.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딕셔너리 get이라고 되어 있어요. get에 해당하는 거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위에 키값 3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get 3 이렇게 하셔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 이렇게 하셔서 밑에다가 하나 올려두시고요. 올려두시고 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제 캐비넷 get 5 이렇게 할 건데 get 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5번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가져올게요. 여러분 그 위아래 가기가 귀찮으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따다 붙입니다 현재. 자 이렇게 돌려봤는데 이 키값 중에 5번 없죠. 그렇죠? 5번이 없으니 넌이 떨어지는 거예요. 키값 중에 3번, 100번밖에 없잖아요. 그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너네 떨어지는 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밑에 있는 거 가져오실 거예요. 없는 값을 가져올 경우 기본값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넣어 보실 건데요. 현재 5번은 없어요. 5번이 없어서 5번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동작시키고 그래서 5번은 현재 뭐야? 가져왔더니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사용 가능해라고 보여줘.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수 통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고, 개수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 없는 거일 때는 none을 가져오고, 없을 때는 none을 가져오고, 없는 거다라고 알기 위해서는 get 다음에 없는 거의 숫자, 키값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거는 사용 가능이라고 다른 메시지로 표현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키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이내에다는 걸 써요. 우리는 포인 구문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는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캐비넷 안에 3번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랑 어순이 틀려요. 그래서 요거 좀 따올게요. 따라서 이게 한눈에 보시는 게 좋아서 여기다 갖다 붙일 건데 밑에다 해놓고 붙일게요.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현재 3에 해당하는 거 캐비넷 안에 3 있냐? 물어보고 있는데 3 있네. 3 있고 그 다음에 캐비넷 안에 5 있냐? 여기 봤더니 5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값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있을 때, 없을 때 해당하는 거 이거는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잠깐 나온 거라서 해보도록 하죠. if, 만약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지금. 자, 요 3에 해당하는 거, 5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뭘로 받으실 거예요? 인풋을 통해서 좀 받읍시다. 인풋 이렇게 해서 자, 키값을 입력하세요. 키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실 거고요. 키값에 해당하는 걸 받아서 이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키라고 하는 변수. 변수. 키라고 합시다. 키라고. 그래서 키에 해당하는 거가 이 캐비넷에 있냐, 그죠? 캐비넷에 해당하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키가 캐비넷에 있으면 여기에 생략된 거는 이겁니다. true. 그래서 만약에 정말 키가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프린트 하셔서 그 캐비넷이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겠죠? else 하셔서 키에 해당하는 거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찍으실 건데요. F3 붙이시고 몇 번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브레이스 가로 해서 이 키값에 해당하는 거 요게 캐비넷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어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그렇지? 그렇죠? 헬스장이 뭐 캐비넷이 한 개예요? 엄청 많죠? 한 200개, 300개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현재 그 안에 사용이 하고 있는 거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해줘서 키값을 입력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3에 해당하는 거 입력할게요. 3에 해당하는 거 지금 키값이 있는 상태입니다. 3번 캐비넷 사용 가능합니다인데 여기가 나오네요. 3번 캐비넷 사용 가능합니다. 맞아? 그러면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뭐가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3번이 안에 있으면 true에 해당하는 캐비넷을 사용 중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죠? 이유가 이제 이런 거 지금 느껴봤잖아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개가 있네요. 딱 한 개가 있네요. 정답. 인풋이 문자 데이터잖아요. 그럼 계속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S고만. 여기서 받으신 거가요. 이게 지금 문자로 받죠. 결국에는 여기 들어올 때는 얘랑 비교하려면 얘는 숫자거든요. 지금 키값이 숫자죠. 여기서 받은 얘 키는 뭐예요?
문자죠, 문자. 그래서 이거를 인티저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아니면 뭘 바꿔줘야 돼? 여기 있는 걸 문자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인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정말 이거 되는지 봅시다. 3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되나요? 사용 중입니다. 나오네. 맞아요? 이런 거가 나 정상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지? 정상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왜요? 요 성질을 모르고 있으면 100번 봐도 몰라. 나밖에 썼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나오죠. 인풋에 해당하는 걸 숫자로 해야지 이 숫자랑 비교를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생략이라고 했던 거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어서 true를 써도 정상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3번 캐비넷 사용 가능한 true를 썼더니 안 나오나요 지금? 그죠. 안 나올 수밖에 없죠. true 빼야 됩니다. true 때문에도 안 나오네요. true 때문에도.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거가 트루펄스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인념녀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 자체가 정상이면 이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5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5라고 입력했더니 5번 캐비넷이 사용 가능합니다. 없으니까. 그렇죠? 5번은 이 키값이 없으니까 사용 가능하다. 이해되세요? 3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유재석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 중입니다. 여기도 이거 쓰죠. 여기도. F로 이걸 더 정확하게 쓰세요. F 하셔서 몇 번 캐비넷이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번 캐비넷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 다시 돌릴게요. 다시 돌릴 때니까 정지하고 다시 돌리죠. 하셔서 3번으로 할게요. 3번 했을 때 3번 캐비넷이 사용 중입니다. 5번으로 해볼게요. 5번 했을 때 5번은 사용 가능합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 카톡방에다가 드리기도 하고 어디였냐? 카톡방 한 번만 써보실래요? 카톡방에 4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올라왔죠? 방 한번 써주세요. 4, 4, 4, 4, 4. 써주셨나요? 카톡 한 번만 써주세요. 여기다. 네. 조금 늦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조금 더 또 업그레이드를 했네요.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어. 여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게 실제 얘기했죠? 이제 헬스장, 실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를요? 교환 만드는 거를요. 수업 시간에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코드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만약에 갤럭시다. 갤럭시 21에서 갤럭시 20이 넘어갈 때 특정 기능만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하고 또 출시하고 그렇게 하죠. 얘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넣고 딕셔너리 타입. 자, 그래서 키값인 딕셔너리 이거 해보셨고 이 키값에 해당하는 거는요 문자열로 쓰실 수도 있어요. A-3, B-1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비넷에 A-3에 해당하는 거 출력해줘. 그럼 유재석 이렇게 출력이 되고 캐비넷에 B-100 출력해줘. 그럼 김태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키값 문자열로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키값에 해당하는 거나 키값에 해당하는 거를 추가시킬 거예요. 추가시킬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없는 거 그냥 넣으시면 돼요. 아하, B-20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캐비넷에 없어요. 없죠? 키값으로 없습니다. 없고 도제어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딕셔너리에는 A-3의 유재석, B-100의 김태우인데 거기에 B-20의 조세호를 추가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시키면 조세호도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을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하고 싶을 때는 delete라고 하는 delete의 약자죠. delete 캐비넷에 해당하는 거에 A-3 값을 쓰시면 어떻게 돼요?
원래 지금 현재 김종국, 김태우, 조세호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A-3에 해당하는 이 김종국이 빠지게 되겠죠. 빠져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김태우, 조세호 이 뒤에 둘만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키값을 그 딕셔너리에 값을 삭제할 때는 딕셔너리 변수명에 이 키값으로 이렇게 딜리트 주시면 삭제가 된다는 거. 자, 내려가죠. 근데요, 우리는 판다스는 이제 좀 있으면 할 거예요. 판다스에서는요, 이 키와 밸류 이런 것들을 따로 한마디로 열들만 따로따로 모아서 보여주고 값들만 따로따로 모아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이 딕셔너리 타입에도 키즈 s 붙였어. 키즈. 그래서 키들만 보여줘. 밸류즈 값들만 모아서 보여줘. 아이템즈 그 키 밸류에 해당하는 세트를 같이 보여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동작을 시켜내시면은 어떻게 돼요? 예. B-100, 그 다음에 B-20에 해당하는 키값만 여기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값들에 해당하는 거, 뭐죠? 김태호, 조세호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에 해당하는 거는 그 둘을 합쳐서 보여준다. B-100, 김태호. 그 다음에 C-20, 조세호.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자, 얘들도 한꺼번에 다 지우고 싶어요. 한마디로, 리뉴얼했어요. 예를 들면은 새마을 피트니스라고 하는 이런 데가 있었는데 보트라고 하는 이런 업체로 바뀌면서 회원들을 다 환불 다 처리하고요. 다시 받기 시작했어. 리뉴얼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캐비넷을 다 비워야 되겠죠. 비우는 작업 해내는 게 클리어다. 그죠? 그래서 클리어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 기호, 그죠? 베이스 가로 보이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더라. 자, 여기서는 목욕탕 폐정에 해당하는 예로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서 딕셔너리 타입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용해 보셨고, 그 다음에는 세트로 가실 거예요. 세트에 해당하는 거는 딕셔너리 타입과 동일하게 요 베이스 가로로 씁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것 중에 중복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중복 있는 걸 제거를 해주고요. 순서가 없어요. 한마디로 0번지, 1번지, 2번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도 해볼까? 뭐 나오나? 에러 나네요. 프린트 한번 해보자. 그것 때문에 에러 나는지 이런 식으로 해보라. 이렇게. 자, 했더니, 마이세트에 해당하는 거는 1, 2, 3, 3, 3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네들을 프린트 검문으로 출력을 했더니, 결과는 1, 2, 3이라고 여기서 잘 나왔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333의 정복이 없어졌어요. 3으로 하나만 나오게 되고, 그 중에 0번지 방, 여기가 0번지, 1번지, 2번지면, 그치? 이게 출력이 될 건데, 출력이 안 되고 뭐라 나와요? 타입 에러래요. 세트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는 있으나 요 뜻을 한번 볼까? 요 뜻만 알면 되겠죠? 요 뜻만. 이렇게 해서 뜻, 뜻 이렇게 하시면 뜻을 여기서 잘 안 나오면 팝하고 찾기가 힘들면 팝하고 하시면 돼요. 영어 단어는 팝하고 이렇게 했더니 구독 가능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사용할 수 있는 없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구독하면은 구독하셔서 들어가셔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얘도 구독이 불가능하대요. 세트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 0번 이렇게 쓰는 것 자체를 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더라? 순서가 없는 성질. 네, 순서 없다. 인덱스는 순서가 있죠. 0, 1, 2, 3, 4 이렇게 순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방에, 두 번째 방에 순서인데 세트 데이터형은 순서가 없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쓴다고요? 주로 어디에? DB 넣기 전에 많이 씁니다. 그렇죠? 종복 제거할 때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세트에 해당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세트 정의 방법은 종가로, 그지? 베이스 가로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 현재
자바를 할 수 있는 개발자가 유재석, 김태호, 양세형이 있는데, 자, 파이썬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했어요. 파이썬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파이썬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유재석, 박명수, 거기에 셋에 해당하는 거를 걸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들은 자바 만들자마자 이 브레이스가로 싱크해서 세트형으로 만들었어요. 세트형, 세트 데이터형으로 만들어냈는데, 얘는요, 리트로 만들고, 세트로 형변을 했죠. 하고, 그거를 파이썬에 넣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둘 다 파이썬하고, 지금 자바랑 파이썬이 둘 다 무슨 데이터형이다? 세트 데이터형이다. 그죠?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처음부터 브레이스 가도로 해서, 심표 지금 이거 뭐야? 세트 데이터로 찍는 거고, 그죠? 얘는 리스트를 형변환해서 세트로, 그지? 네, 대입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둘 다 브레이스 가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브레이스 가도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걔네들의 교집합을 찍어내고 싶어요. 그지? 교집합 찍어낼 때는 우리 앞에서 and라는 거 하면서 잠깐 이 n% 연산자를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and는 and 그냥 쓰고 얘는 다른 역할이 있다고 했던 게 여기다 나오고 있어요. 교집합 역할을 합니다. 교집합. 비트 연산자 그냥 정말 제일 작은 것끼리 비교할 때 주로 쓰는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거를 코딩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교집합 그죠? 그거를 함수로 쓸 때는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거는 교집합의 뜻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속해 있는 거. 섹션에 해당하는 게 영역이고 중간에 이런 뜻이 그지? 그래서 교집합입니다. 자바를 기준으로 파이썬 한마디로 자바랑 파이썬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투표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려내시면 이렇게 뭐죠 이거? 자바에서 위에를 안 돌리고 위에를 돌리세요. 이걸 실행시키시고 얘를 돌려내시면 결과가 이렇게 유재석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봤더니 자바 하실 수 있는 개발자가 유재석, 김태우, 양세형. 파이썬 하실 수 있는 개발자가 유재석, 박명수. 그래서 유재석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바도 파이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 이벤트를 여러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러면 이벤트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벤트 두 번째. 그 이벤트에 해당하는 거가 했을 때 중복되는 사람은 한 번만 죽이고 했어요. 그런 거를 할 때 지금처럼 교집합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집합을 하게 되면은 A 이벤트, B 이벤트 만약에 둘 다 당첨됐다. 그럼 한쪽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셋을 통해서 인터섹션 이 함수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예요. 지구촌이다. 유니온. 그치? 이게 이제 유니온이라는 걸 쓰고 이 우아라고 하는 함수 요 버티컬 바라고 하는 걸 쓰는데 기울어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회사 개발자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바, 파이썬 이렇게 하실 건데요. 네, 여기 같은 곳에서 오신 분 손 들어오세요. 점심 같이 먹는 분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DT가 강민수, 박선호, 손도빈님 아시는 분이고요. 해봐. 모르네요. 네, 같이 오신 분. 여기 예준님이랑 같은 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 걸로 해봐야 늘어요. 자기 걸로 해보세요. 자기 걸로 해보실 건데요. 네, 여기다가 이 교집합부터 이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교집합 하시고 예진님이 MCS 팀이네요. MCS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브레이스 가로로 할게요. 네, 브레이스 가로 해서 이예진님하고 그다음에 김사연님인가요? 네, 김사연님. 이렇게로 할게요. 이렇게로 하시고요. 두 분만 하겠습니다. 더 써도 되는데 두 분만 할 거고. 또 같이 해주신 분, 또.
몰라요? 그러면 강제로 매셔도 돼요. 강제로. DT가 여러 분 계시는데요. 희승님 아까 많이 했으니까 강민수님하고요, 한정우님을 같이 하겠습니다. 베이스가루에 강민수, 한정우.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고요. 야시보 박선호님을 여기도 박선호님 하고 여기도 박선호님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요. 박선호님은 DT 다니시다가 MCS 팀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남아있다. 이렇게로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실 때는 MCS 그거 이렇게 가져오시고 DT 가져오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점 이렇게 있어. 점. 이 MCS를 기준으로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그죠? 할 거예요. 어디랑 DT랑. 자, 이렇게 어디 갔어? 없어졌어. 이렇게 그지? 했더니 박선호 이렇게 나오시네요. 네?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이벤트 A, 이벤트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벤트 A, B 둘 다 당첨되신 분 끄집어내는 거. 그치? 되시죠? 이게 좀 더 와닿죠? 이거보다, 그치? 이거보다 이게 와닿죠? 여러분들 이름 들어가고, 저기 나왔네? 이러면서. 네. 하시고, 여기 밑에도요, B 하셔가지고요, 똑같이 가져오실 건데요.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유니온으로 바꿔보세요. 유니온으로 이렇게 바꾸고, 동작을 시켜냈더니, 모두가 나오네요. 이혜진, 김서연, 박선호, 강민수, 한정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유니온의 개념. 그죠?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되시나요? 자, 그러면 차집합을 하실 거예요, 차집합. 차집합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교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은 순서가 필요가 없는데요. 요 차집합에 해당하는 거는 자바를 기준으로 파이썬, 한마디로 자바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디퍼런트, 그지? 파이썬. 자바랑 파이썬 차이점, 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위에 잠깐 가볼게요. 어떤 상태였냐면요. 요 상태죠? 요 상태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이게 이제 기억을 얘네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기 있어도 다 동작은 하는데 한눈에 보기가 불편해서 이걸 그냥 가져다 왔어요. 가져다 와서 현재 자바는 유재석, 김태우, 양세형 그죠? 이렇게 있는데 파이썬은 유재석, 박명수 결국엔 뭐다? 유재석이 공통이라서 일단 유재석은 맞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바 기준으로 파이썬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렇게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유재석 똑같이 있네? 이거 빼. 그럼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이 자바에 해당하는 것만 보여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김태호, 양세형. 그죠? 김태호, 양세형인데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세트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그죠? 네,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양세형, 김태호 순서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됐고 내려가셔서 자 추가해보자. 이렇게 있어. 세트에 요소 추가할 때는 add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이썬에는 유재석이 있는데요. 유재석을 한 명 더 추가할 거예요. 했어도 동명이인이니까 중복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하나만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동작을 했더니 유재석 하나만 나오게 되죠.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이벤트를 했는데 1등도 유재석이고 2등도 유재석이야. 그럼 1등, 2등 상품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줘야죠. 그래서 그러고 싶을 때 이렇게 셋으로 세팅을 하고 애드로 붙였어도 하나만 남으니까 내가 신경 쓸 게 없다는 얘기지. 그지? 요걸 세트로 안 하시면 어떻게 된다? 애드 붙임 이거 해볼까? 밑에다가 하나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세트 말고 이 대괄호의 대괄호의 리스트로 해보자. 리스트로 하고 이게 애드가 붙나요? 애드가 없네요. 어펜드로 해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괄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어펜드로 붙였을 때 유재석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다시 브레이스 가로 해보세요. 그걸 다시 브레이스 어펜드 인원 못했어요. 어펜드 에러 나면은 세트에는 어펜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애드라고 하는 거를 써야 돼요. 얘는 그지? 세트에는 애드 써야 되는데 애드를 써봤자 안 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세트 요소에는 애드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트에 해당하는 거를 삭제할 거예요. 자, 자바는 유재석, 김태호, 양세형이 있는데 김태호가 미쳤어요. 자바를 까먹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바를 너무 안 해서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재석, 김태호, 양세형이 있는데 옛날에는 자바를 잘 했었어요. 근데 워낙에 자바도 발전 속도, 변화 속도가 빨라서 자바 지금 하라고 개발을 못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처럼 그지? 리무브를 통해서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내려가서 세트 자료 선언일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뉴에 있는 거를 세트로 만들고 등록을 했더니 뭐예요? 우유 커피 주스에 해당하는 거는 세트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 메뉴점 애드해서 다시 우유하면 어떻게 되죠? 중복이 안 돼서 그냥 하나만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지? 아이고, 위에 했던 것처럼 메뉴에다가 애드에 우유 이렇게 해보세요. 그치? 이렇게 하고 메뉴를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프린트 메뉴. 찍었더니 똑같잖아요. 그치? 애드 해도 그죠? 똑같다. 그죠? 제가 사장님인데 메뉴판 만들다가 어떻게 하죠? 앞에서 우유라고 만들어 놨어 메뉴판에. 근데 까먹었어. 우유 또 넣는 거야. 또 넣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세트로 할 때는 중복을 제거를 알아서 해주잖아요.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세트로 만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겠죠. 그죠? 중복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러면은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싶어. 막 넣더라도 중복되는 거 자동으로 없애줘. 이럴 때는 세트 데이터 타입으로 먼저 선언하시고 그런 다음에 애들을 통해서 막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어도 중복되는 건 알아서 없어집니다. 그치? 그래서 편한 기능이 되겠죠. 편한 기능이고. 그래서 이 세트에 해당하는 거는 중복이 막 주어지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어떤 경우들이 생기죠? 동명이인을 넣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리스트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가지고 추가를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다시 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어져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 형변환을 하시고 다시 메뉴에 넣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찍어본 다음에 찍어보니까 리스트로 형변이 되더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우유 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자, 메뉴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다가 메뉴 거기에 지금 리스트니까 어펜드 쓰셔야죠. 우유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메뉴를 출력 파일 보시면 우유가 2개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뒤에 우유 붙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 그래서 똑같은 우유인데 뭔가 틀려 이런 거가 있죠. 그치? 예, 성분이 틀리거나 이래서 메뉴의 이름은 비슷한데 그죠? 똑같은데 뒤에 뭐 디카페인이든 아니면 뭐다 거기에다가 저지방이든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세트를 리스트로 바꿔서 그죠? 추가하실 수가 있다. 내려오셔서 이거는 이제 투플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그란 가로 이렇게 되네요. 동그란 가로. 평면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는 이제 투플을 세트로 바꿀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투플 데이터 타입을 샌드로 바꿔가지고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 문제 이렇게 와 있는데요. 확인 문제 선택형. 자, 우리 마블 아시죠? 마블 코믹스에는 좀 볼게요. 자, 마블 코믹스에서는 이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완다인 비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치? 이거는 이제 드라마로 나왔어요. 디즈니에 해당하는 채널에 드라마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나 아실 거예요. 그치? 영화관에서도 나오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이 있고 완다인 비전 이렇게가 마블 코믹스 무비다라고 하는 변수에 지금 리스트형 변수로 들어가 있어요. 리스트형 변수.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요, 아이언맨에 해당하는 거를 뭐 하죠? 뭐를 했을 때, 그치? 뭐를 했을 때, 이게 뭐죠? 실행 결과를 이렇게 안 붙여놨습니다. 붙여놓아봐요.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는 뭐냐? 붙였었는데 아마, 제가 지웠나 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고,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겁니다. 이렇게라고 하는 거는 이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왕다의 비전 다음에 아이언맨이 해당하는 게 뒤에 붙었어요. 뒤에 붙었다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 데이터형의 뒤에 붙일 때 쓰는 게 뭐다? 어펜드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그렇죠? 인서트는 뭐 하고 1 혹은 뭐 2, 그죠? 인덱스 번호 하고 값을 넣어야 돼요. 그치? 탑은요, 맨 뒤에 있는 거를 빼요. 팝콘, 그치? 클리어는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줘요. 빈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펜드, 요게 정답. 그죠? 내려가죠. 그래서 2번 문제. 자, 코드 실행 결과로 올바른 보기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T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란 가로로 되어 있네요. 이게 투컬 데이터 타입이고.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문자를 T0라고 하는 곳, T0는 요 부분이네. 요 부분인데, A로 바꿔줘. 한마디로 덮어 써줘. 라고 해요. 했더니,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 이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투플 데이터형은 읽기 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거는 리스트일 때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고, 타입 에러야. 투플 객체는 do not supported item assignment. 아이템 할당에 해당하는 거는 지원하지 않아. 이게 정답이죠. 그치? 투플은 읽기 전용이니까. 그죠? 이런 에러가 납니다. 키 에러 키 이거는 키 밸류에 해당하는 뭐요? 딕셔너리 타입일 때 키값 없을 때 이게 나와요. 딕셔너리 이거일 때 키값이 없다. 키 없음일 때 이런 메시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요. 인덱스 에러는 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다? t의 0번지, t의 1번지, t의 2번지 이렇게 되잖아요. 현재 t는 몇 개까지 있다? 0, 1, 2 이렇게 있는데 t의 3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는 t의 3. 그죠? 뭐래요? out of range 수거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 여기까지가 인덱스의 범위죠. 0, 1인데 3을 했다? 뭐다?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그럴 때 나오는 게 4번에 해당하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결론은 2번의 정답 2번. 그리고 내려가죠. 3번 문제고요. 3번 문제. 자, 출력 결과를 참고해서 동그라미 1번 가로 안에 입력된 명령어가 올바르게 작성된 보기를 선택하는 거 있어요. 자, ice라고 하는 변수에는 메로나, 폴로폰, 빵빠레 조스바, 월드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현재 키값이라고 하고 있고, 그죠? 뒤에 1,000원, 1,200원, 1,800원, 1,200원, 1,500원 이거는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밸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얘를 뭐라고요? 딕셔너리 타입이죠. 이런 타입인데 이 타입에 해당하는 걸 했을 때 출력 결과 1200원이 나오려면 여기에 어떻게 코딩을 짜야 되나요?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고 몇 번인지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자, 일단은 1200원 나오는 것부터 확인할게요. 1200원에는 콜라포와 조스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메로나라고 되어 있는 거에 앞뒤에 베이스가 그러면 메로나는 일단 1000원이라서 땡이기는 한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는 잘 안 쓰고 이렇게 쓰겠지. 프린트해서 이렇게 하셔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예요? 여기 동그란 가로로 메로나 그지? 요거 한번 보실게요. 다시 자 위에 가시면은 지금 키 밸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키 밸류니까 딕셔너리에 있을 거예요. 딕셔너리에 쭉 가게 되면은 이렇게 했잖아요. 딜리트 봐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그죠? 바꾸시려면 여기를 뭘로 해야 돼요? 대괄호로 해야 되겠죠. 아이스에 메로나.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와요? 메로나에 해당하는 1000원이 나오겠지. 그지? 이게 1000원이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아이스에 빵빠레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가로로 했어요. 동그란 가로로 했습니다만 동그란 가로는 함수예요. 함수인데 여기다가 빵빠레 넣으면 안 되겠지. 그럼 아이스 함수. 근데 아이스 함수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뜰 거예요. 그치? 이거는 에러 뜹니다. 자, 요게 정답이네요. 요게 정답이고 여기는 대괄호로 이렇게 했어요. 그치? 키밸류 값에 해당하는 거를 호출하실 때는 이런 대괄호로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키값을 쓴다고 했어요. 콜라포에 해당하는 키값 이렇게 했을 때 얘는 1200원이 나옵니다. 자, 4번은 조스바예요. 조스바는 여기 있네. 근데 제로라고 했어요. 제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에러입니다. 그치? 왜요? 예, 요거 자체가 현재 여기까지 조스바가 1200이 나와요. 1200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밑에 가서 아마 제가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자, 밑에 가서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요게 이렇게 한번 빼보세요. 이게 1200원이 나올 거예요. 콜라포 1200, 그 다음에 조스박 1200인데 여기에다가 제로라고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제로. 제로 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인티저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독할 수 없어요. 라고 돼 있어요. 왜요? 이 1200에 해당하는 거가 만약에 문자 데이터면은 거기에 0번지, 이게 0번지죠. 이게 뒷까지가 나올 텐데 숫자, 만약에 1200에 해당하는 숫자는 이게 있다 없다?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이거 없잖아요. 숫자 데이터는 인덱스 값 없어요. 그래서 그 에러가 얘입니다. 인티저에 해당하는 거, 이게 인티저죠. 인티저에 해당하는 객체는 분한, 이거 뭐 구독할 수 없다는 연습. 그치? 구독할 수 없다는 거는 뭐예요? 그걸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인트 데이터 값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이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0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에러가 뜨는 겁니다. 되셨나요? 왠지 나 혼자 나가는 느낌. 이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셔서, 요거는 이제 확인 문제. 이거는 앞에서 랜덤 함수 배우셨고, 거기에 셔플과 샘플, 이런 거가 있네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45개의 로또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만 뽑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커피 당첨에 해당하는 거를 하실 수 있네요. 그치? 자, 여기 있는 거 밑에만 좀 보실 건데요. 이렇게 지금 뽑게 되면 샘플 유저스의 4, 유저스에 해당하는 거는 현재 여기면 1부터 2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샘플을 뽑아줘. 이렇게 되죠. 그러면 1부터 20총의 4개의 숫자 값을 위너라고 하는 변수에 담게 됩니다. 담게 되고 이 담은 거를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거요. 0번지니까 첫 번째 있는 거는 1등으로 할 거야. 1등은 치킨 단터. 그 나머지 1등부터 지금 몇 명 뽑았어요? 4명 뽑았어요. 그래서 2등부터 4등이죠. 1등은 이거, 2등부터 4등은 뭘 줘요?
커피 쿠폰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요게 랜덤을 통해서 레인지는 범위, 그래서 범위가 있고 이 범위 1부터 20 전체를 유저스에 넣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 타입을 좀 뜯어봤더니 타입에 해당하는 거는 레인지 타입이래요. 레인지 타입은 범위라는 타입이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리스트로 형변을 해야 1, 2, 3, 4, 5, 6, 7, 8, 9, 20까지가 됩니다. 그죠? 구성원을 만들었어. 그지? 유저의 구성원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타입을 집었더니 리스트 데이터 타입이다. 그치? 리스트 데이터 타입이라서 이렇게 해서 1부터 때때때때 가서 20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를요. 셔플을 통해서 섞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말고요. 막 섞어요. 막 섞은 다음에 그 섞은 거를 가지고 4개를 뽑자. 4개를 뽑아서 1등은 치킨, 나머지는 커피 이렇게 하는 거죠.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디 있죠? 스타벅스 이런 데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스타벅스, 그지?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를 하면은 1등은 좋은 거 주고 2등은 또 뭐 다른 거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더라.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실게요. 넘어가시고 이 뒤에는 이제 그 앞에서 메뉴판 했던 거가 있는데요. 요게 지금 관건입니다. 여기 메뉴 리스트를 동적 생성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앞에서랑 다른 거는 이 메뉴에 해당하는 거를 처음에는 초기값으로 만들어요. 한마디로 메뉴판 이렇게만 쓰고요. 밑에는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게 첫 번째 예예요. 그냥 리스트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 메뉴는 갈비탕 이렇게 하고 갈비탕 막 하다 보니까 갈비탕 너무 잘 되고 또 사람들이 갈비탕 먹으러 와서 다른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른 먹는 건 갈비탕인데 애기들 먹는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떡볶이를 추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떡볶이 먹고 싶으면 오뎅이지. 네,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메뉴판만 만들어 놨어. 도화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메뉴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 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 위에서는 요거는 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메뉴판 만들 때 모든 메뉴에 해당하는 걸 그냥 다 한꺼번에 만든 거예요. 메뉴판 만들자마자 메뉴에 해당하는 가격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었고 얘 같은 경우 뭐다? 그냥 메뉴판만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씩 이렇게 메뉴 추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치? 이렇게 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F 스트링을 또 만들어 보셨어요. 그치? 그런 거가 여기다가 제가 업그레이드 해놨네요. 이렇게. 근데 이마저도 여러분들 이 원 대신에 뭘 했죠? 이 원을 이렇게 브레이스 가로로 또 만들어 놨었죠. 네? 그렇고 여기는 예로 썼는데 그죠? 예로도 중간에 공백을 예로 했네요. 예로 했는데 우리는 요거 그죠? 이게 뭐예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서 그죠? 이쁘게도 만들어 보셨어요. 그지? 여러분들이 한 게 제일 최신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할 때마다 제가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가 있고 자, 그래서 점심 메뉴 추천기라고 하는 게 있네요. 오늘의 점심 밖에서 나가서 드신 분 손 들어오시네요. 여기 그죠? 뭐 드셨어요? 닭가슴살 먹었대요. 그래서 닭가슴살 우리는 구내식당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선택에 해당하는 거 주말에 우리 그 이성 친구 만나서 뭐 먹을까? 여러분들이 잘 먹는 거, 너 좋아하는 거 뭐니? 나 좋아하는 거 뭐니? 여기다 넣으세요. 그래갖고 여기 나오는 거 무조건 먹는 거다. 이렇게 해서 데이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시고 나중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면은 너 얼마 가지고 있니? 나 얼마 가지고 있어. 두 사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치세요. 합치고 난 다음에 그 합친 것보다 이 음식의 가격이 비싸면 못 먹는 거죠. 그지? 아쉽지만 이건 못 먹음 이렇게 하고 그 금액을 합쳤을 때 먹을 수 있는 범위의 메뉴가 나오면 그걸 먹으시면 되겠죠. 그런 걸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딩에서도.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요. 이거 메뉴판 만드는 거 한 개죠. 이거 한 개고 랜덤으로 뽑아내는 거 한 개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추천했던 것보다 금액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 시중에 본 금액 그거를 인풋으로 받아요. 그걸 두 분의 합치면 되죠. 그죠? 산술연산으로 두 금액을 합쳐요. 합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프라이스 금액 있죠. 그지? 프라이스 금액보다 우리 합친 금액이 더 적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쉽지만 이건 다음에 먹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고, 두 금액 합친 것보다 메뉴의 가격이 적다 하면 그거 먹으시면 되겠죠.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재밌어요. 그치? 코딩 재밌다는 사람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게 잘 동작하면 재밌어요. 이게 다 동작하면. 그치? 만들어내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만들어내기까지.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거는 내장함수, 외장함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장함수는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태어나는 게 내장이죠. 여러분들도 내장 가지고 계시죠 현재? 이게 내장이고요. 핸드폰 개념으로 갤럭시다라고 하면은 갤럭시를 사자마자 설치되어 있는 하이빅스비, 그죠? 그 다음에 삼성 관련 어플들 이런 것들이 내장함수. 내장함수는요. 사셔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따로 설치하는 거 외장함수.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인풋 구문을 써서 가져오는 것들이 뭐예요? 외장함수. 인풋 구문 쓰는 건 외장함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풋 구문 안 하고 썼던 애들 있네요. 이거요. 프린트 구문. 그지?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프린트 변동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파이썬 시작하자마자 가지고 있는 이런 거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내장 함수, 외장 함수, 뭐 차이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미지만 보세요. 그냥 좀 읽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얘기한 게 다예요. 하고 그 다음에 랜덤에 해당하는 거 또 앞에서 많이 해보고 왔어요. 많이 해봐왔고 외부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가져올 때 인풋 구문 쓰더라. 어제 표본 구문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어요. 두 개의 차이점 뭐였냐면은 인풋은 전체 가져오는 거, 프롬은 일부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from math, input, sum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부 가져오는 겁니다. math라고 하는 건 수학함수고 수학함수에는 sum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math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크다고 하면 그 안에 sum은 요만하죠. 그치? 결국엔 우리는 요것만 필요할 때는 프로그램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매트를 다 설치할 필요가 없이 썸만 가지고 오면 용량이 작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같은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랜덤을 가져오자.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그죠? 다음에 난수 발생하기. 이게 싫어요. 이게 이제 열면은 이게 저쪽으로 막 올라가 버려요. 네. 이렇게 랜덤 레인지를 통해서 그죠? 우리 메뉴 개수 그거를 초이스라는 변수에 넣었죠. 네? 초이스 변수 넣으면은 메뉴 개수만큼 초이스에 값이 들어오겠죠. 메뉴 개수가 5개다 하게 되면은 0부터 5 미만이니까 4. 실질적으로는 값의 개수는 5개. 왜요? 0부터 시작하니까. 그치? 그래서 초이스에 해당하는 거에 0번지, 1번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렇게 오늘의 메뉴에 해당하는 거를 뽑아내실 수 있다. 오늘의 메뉴. 그래서 이거 몇 번 했어요. 지금 몇 번 한 거예요. 네? 여기 메뉴에 0번이 나왔어요. 이게 0번 나오면 김치찌개, 그죠? 1번 나오면 된장찌개. 어제 했던 거 기준으로. 프라이스는 똑같이 0번 나오면 김치찌개 값, 그죠? 가격은 그 다음에 된장찌개 가격 이렇게 같이 출력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고 이번 챕터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세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변화, 그죠? 형변화는 주로 리스트 튜플 이쪽으로 많이 봤어요. 리스트 튜플 받고 그 다음에 세트로 바꾸면 어떻게 되더라? 공복이 제거가 되더라. 그렇죠? DB 넣기 전에 세트로 바꾸고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거. 그렇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조건문과 발음이 꼬여요. 조건문과 반복문, 제어문은
조건 구문에 해당한 if 구문이고요. 반복 구문에 해당한 for 구문, 제어 구문에 해당한 것만 안 배웠어요. continue, break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의 while과 그 다음에 continue, break 구문 정도만 열심히 배우시고요. 나머지는 다 배웠던 겁니다. 술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웠다가 그런 걸 해볼 건데요. 그럼 2시 가겠습니다. 2시 15분까지 쉬었다가 진행하고 아마도 시간상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목표는 이번 시간까지 이 파이썬 문법 하고 3다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쉬었다 가겠습니다.